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승하며 트럼프 2.0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흐름에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관련주를 공략할 때 모르면 큰일 나는 이것은 무엇인지와 트럼프 관련 진짜 수혜주 탑 3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면서 여러분들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사실상 거의 7월부터 꾸준히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공부를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요.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기 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주더니 실제 당선된 이후로도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TV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또 트럼프 관련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조선주, 우주항공주 이런 식으로 트럼프 관련 수혜주가 또다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지금이라도 트럼프 관련주 잡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관련주 공략하는 건 좋은데 꼭 이거 하나만큼은 좀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모르고 투자한다면은 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굳이 트럼프 관련주를 내가 공략하고 싶다면 현재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진정한 수혜주 탑 3는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피격 사건을 당했던 이날 또 기억이 납니다. 이때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가 뭐 확실시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 관련주를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다시 등극을 했지만 그래도 그 격차를 좁히지는 못하며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셨을 때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만 봤을 때에도 확실히 트럼프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요. 패배한 해리스 관련주는 대로 하락하는 발을 겪었죠. 대표적으로 금융, 조선, 방산, 헬스케어 쪽이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보여줬고 2차전지, 재생에너지, 자동차 쪽은 해리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보셨을 테지만 삼성 KPMG 측에서 되게 트럼프의 2.0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 리포트를 발간해 줬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볼만한 거 몇 가지만 좀 추려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죠. 되게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직관적으로 트럼프 자 영어 앞자리를 따서 트럼프의 정책을 영어로 풀이를 해줬습니다. 센스 만점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나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더 강력해질 거다라는 말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무역 정책을 대변혁하면서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한편 이제 기업 감세, 저금리 저물가, 재정 지출 확대, 관세 인상 이러한 정책들이 다 양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무지 이 트럼프의 정책을 좀 예측할 수가 없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러한 것도 트럼프의 정책의 또 특이점 중에 하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인데 누가 당선이 되는 게 뭐 이리 중요하냐. 아우 중요하죠. 특히나 투자자라면 안 볼 수가 없죠.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돈의 흐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힐 것인지, 그래서 그 돈의 흐르는 방향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그 반대편에서의 위기를 최대한 피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걸 선호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놀 건 아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또 봤을 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지어는 전 세계 경제 1위 국가인 미국의 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결국 그 강력한
돈의 흐름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주식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만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부의 힘은 되게 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트럼프가 어느 측면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인지, 반대로 어느 산업은 좀 규제를 할 것인지, 그래서 각각의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잘 판단하면서 냉정하게 우리가 좀 개인적인 주관을 담백하게 싹 한번 줄여가지고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과연 트럼프 2.0 시대의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런 측면을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위기는 피하시고 기회는 쟁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들은 이런 걱정도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증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오늘만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았다. 근데 이것도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요. 자, 보세요. 사실상 트럼프 집권 시기 때랑 이후 바이든 집권 시기 때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코스피 수익률이 트럼프 집권 때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희한하죠? 사실 이 증시가 움직이는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보다도 사실상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결국 경기와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보시면 1, 2, 3, 4년 차 때마다 코스피 기준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계속 변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경기랑 금리랑 이제 구분을 지어서 봤을 때 1년 차 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금리를 인상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는 올랐어요. 그다음 3년 차 때 경기는 위축되고 금리는 인하합니다. 1년 차 때랑 좀 반대죠? 근데 어때요? 증시는 올랐어요. 4년 차 때 경기도 좋고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까지 하니까 아이고 좋다 하면서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딱 유일하게 언제 증시가 나빴었냐? 트럼프 2년 차. 왜? 그때는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인상했으니까. 자, 이것만 봤을 때 뭡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한국 증시가 망한다? 글쎄요. 그보다 중요한 건 결국 본질적인 경기와 금리의 움직임 아닌가. 지금 가뜩이나 금리를 내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내리고 있다면 과거 트럼프 임기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던 이 시기와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경기에 대한 좀 물음표가 띄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겠지만 이것 또한 내년 초부터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실물 경기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경기가 회복돼? 안 돼? 이게 좀 구분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회복 끝나면 오히려 금리 인하하는 국면에서 시장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고, 경기가 안 좋더라도 금리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증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많은 언론사나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다시피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은 실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뒤에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시대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깨지고 그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면은 증시는 그렇게 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집약적으로 들어와서 산업별 한번 영향을 봅시다. 이것도 아까 봤던 삼성 KPMG에서 정리해준 자료인데요. 각 산업별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뤄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발간해준 트럼프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인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해준 트럼프 대선 승리에 따른 수혜 및 피해 업종인데, 아까 보셨던 자료들이랑 정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렇게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좀 구분돼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봤을 때 수혜 업종에는 뭐가 있느냐? 인프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원자력 활용, 결국 원전 중심의 전통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진즉부터 원전 관련주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약가 인하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 생산업체 기회를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에 따라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방산은 또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국내 방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방산 조금 물음표가 띄어지는 게, 트럼프가 또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시키겠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 전쟁 때문에 각 국이
어떻게든 더 빨리빨리 무기를 수입해 왔었던 건데 옆 나라 전쟁이 끝나면은 특히나 유럽 입장에서 빨리빨리 무기를 수입해 올 이유가 있을까? 조금 진정되고 투심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탈세계와 분쟁의 시대 이게 아예 종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방산도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살짝 좀 물음표가 띄어지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은 AI 관련해서 약간의 또 방산 관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전통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가 확실히 부각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금융은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인데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오르던 종목들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나와 업황이 좋아져 이걸 구분해내는 게 중요한 국면으로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도 얘기할게요. 자, 한편 우리가 이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전기차 2,000원지 반도체, 특히나 이제 IRA 관련돼서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다면 폐지는 좀 둘째치더라도 그래도 바이든 때보다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2,000원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교적 기회라고 보긴 어렵겠죠. 냉정하게. 물론 위기 속에서 정말 기술적인 격차를 막 벌리고 안 사면 안 될 흐름을 만들어내는 폭격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뭐 잘 사업을 해서 돈 벌겠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불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풍요로운 완전 그냥 거름과 물이 가득가득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는 것과는 크게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공략을 할 거라면 이런 수혜 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또한 반도체 지역법에 대한 정책 전환 폐지 가능성도 존재하고 대중수출 통제로 인해 또 업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데 좀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나라고 합니다. 이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트럼프 관련 수혜 ETF가 깔끔한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ETF도 마찬가지 이미 당선 전부터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좀 몇 차례 트럼프 관련 수혜주를 미리부터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대표적인 뭐 수혜 섹터, 금융 관련해서도 KBWB라는 이제 ETF 상품이 있는데 이 또한 보세요. 프로나 갭상승을 뜨면서 안 그래도 상승하고 있던 주식이 추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를 담은 ETF도 마찬가지.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 애초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신고가 부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방산이랑 남북 경협과 엮여서 트럼프의 숨겨진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줄기차게 상승하더니 사실 이미 50% 이상 상승한 국면이니까 지금 공략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지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테슬라. 야, 이게 웃긴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M7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이번 대선에 따라서 민주당의 자금을 지원한 그리고 공화당의 자금을 지원한 각 기업별로 누구에게 얼만큼의 자금을 지원해줬느냐라는 퍼센티지를 따진 자료인데 보시면 테슬라가 거의 뭐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사실상 100% 올인을 한 거죠. 공화당 트럼프 쪽에 완전히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배팅에 완전히 성공을 했죠. 그래서 1,000억 원이나 배팅을 했는데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트럼프 재집권의 최대 수혜자 2.0 시대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까지 받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테슬라도 14%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릴 만한 상황, 그죠?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확실히 테슬라 무섭습니다. 이처럼 지금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좀 보여드렸던 자료죠. 이전 바이든 정권 때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선 이전부터 거의 뭐 당선이 가시화가 되면서 바이든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이미 대선 있기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대선에서 실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단계적으로 불을 뿜었죠. 근데 잘 보세요. 언제부터?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그래프적으로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작게는 30%, 많게는 반토막 이상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당선 이후로 단기간 불을 뿜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전부터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요. 사실상 7월 트럼프가 피격받은 이후로부터 줄곧 올라왔다. 4개월 동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으니까 이 주식이 트럼프 시대를 완전 장악할 거야. 쭉쭉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가격에 단계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은 선반영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때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리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미리부터 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한참 전부터. 그리고 당선이 실제로 되니까 더 삽니다. 이거를 트럼프 임기 4년을 쭉 앞당겨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괜히 잘못 잡았다가 앞전에 봤다시피 오히려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타, 완전 당일 이슈에 따라서 짧게 먹고 빠지고 이런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트럼프 관련주가 막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부터 공부하셨던 분들 차근차근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여기시고 앞으로는 오히려 정말 진정한 수혜로 탄탄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주식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슈 테마적인 측면으로 트럼프 관련주를 접근한다고 하면 반드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욕심을 내더라도 취임 전까지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길게 장기 투자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격이 막 앞으로 있을 것까지도 쭉 앞당겨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투자는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즉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가 됐어? 오케이. 트럼프의 정말 핵심 정책이 뭔데? 그 정책 진짜 한데?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금리 인하 시대인데 금리 인하 시대에 맞춰서 트럼프가 기업의 투자를 또 활성화시키는 정책들도 많이 내세울 건데 그게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정말 업황이 좋아지고 정말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거를 판단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현 시점에서는 제 나름대로 추린 탑3가 바로 이러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포기 못할 투자는 저는 AI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뭔데요? 테슬라 뭐 만듭니까? 전기차 만들어요. 전기차만 만드는 게 끝일까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꿈이 그게 끝일까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한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그 이상을 꿈꿉니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펙스X. 자율주행을 보다 진화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꿈을 꾸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개발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한이 있어요. 바로 규제입니다. 정부가 걸어놓은 규제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라는 작자는 그 규제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배팅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배팅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AI 투자와 규제 완화되는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산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AI 투자로 사실 이런 관점이었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봤던 부분이 자 AI를 한대 빅테크들이 한대 열심히 돈을 쏟아붓는데 근데 이 AI를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반도체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GPU 쌍둥이로 가치가 HBM. 근데 이 반도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하네. 전력기기, 발전기, 변압기. 사실상 인프라 관련 쪽 위주였었죠. 근데 앞으로는 점차 트럼프의 정책적인 수혜까지 기대하면서 금리 인하 시대에 또 힘을 입으면서 어디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보다 빠르게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단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AI의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 그리고 기대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시장과 우주항공 시장, 일론 머스크가 배팅에 성공한 또 틈을 타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커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AI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 AI 관련 활용 시장이라고 표현을 제가 할게요. 한편 트럼프의 또 크나큰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내고 중국을 압박합니다. 이게 또 많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은 큰 이유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공대 주식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게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생물보안법에 또 이슈가 있고요. 또 워낙 바이오에 대해서 트럼프도 뭐 약간이나 정책도 걸려 있고 무엇보다 바이오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금리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를 하더라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당장 깨진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심지어 조선은 오늘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오늘 급등을 보여줬어요. 저도 조선업 참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조선을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첫째, 친환경 정책 변화. 그로 인한 LNG선 수출 확대. 둘째, 방산에서의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도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결국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오늘 주가 상승을 잘 뽑아줬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20% 이상이나 급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기관이 그야말로 쓸어 담아줬네요. 그래서 조선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인 시계로 보고 좀 주가가 하락하면 사모으고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 좀 팔아주고 하는 식으로 천천히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한편 오늘 또 뭐 제노코라든지 그다음에 AP위성 이러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상한가를 찍었는데 원래 우주항공이 매년 4분기 때마다 실적 기준으로도 성숙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테마성이 겹쳐지며 상승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국면인가 그러한 기업인가를 분별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멤버십 가족분들과 계속 그런 측면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 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이슈 테마 관련주로 오른 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짧게 뽑고 나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 이런 게 맞물리면서 장기적 구조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선 바이오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최근 시장 참 투자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워낙 변화하는 게 많죠. 금리도 변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도 변해 자꾸 뭔가 적응할 만하면 변하니까 또 주식시장도 이거 올랐다가 저거 올랐다가 마구마구 변해 아우 정신없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힘들어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또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 연말 따스하게 보내고 내년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민쌤의 2025년 행복 패키지 여러분들 빵원입니다. 빵원.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첫째 3일 완성 라이브 특강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들 기회를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 저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핵심 기초 강의 3강 마지막 저랑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패키지 한정 오픈 카톡방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상품 구성을 꾸렸고요. 이건 여러분들 공짜 단돈 빵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상품을 이렇게 특별히 구성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무료라 저도 무분별하게 다 뿌리기는 좀 어려워서 꼭 원하시는 분들 정말 좀 도움이 필요하시고
내가 이 상품을 통해서 따뜻한 연말 그리고 좀 더 성공적인 내년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 딱 3,000분께만 해당 상품을 공짜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14일 오후 7시에 우리 부자TV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또 공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8시, 오후 8시에 매수 라이브, 매주 수요일 수빈이와 함께하는 라이브 오후 8시에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장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실까?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좀 될 수 있을까? 계속 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정보도 제가 공부한 내용 아낌없이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힘든 시장 끝까이 거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성공적인 2025년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보 되세요. 뿅.